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흙이 뭘까요? 이렇게 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어디서 왔을까? 뭐든지 처음 시작되는 다시 태어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소멸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은 일단 소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원리에 있게서 보면은 그러면 이 흙이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 이 땅덩어리 한 부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다면은 이 땅덩어리는 그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는 이제 과학자들 또 역사학들 그렇고 증명된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 지구 덩어리는 해에서 떨어져 났다고 그러죠. 즉 불덩어리. 그래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그놈이 식어서 돌이 되고 그리고 또 수억 년이 흐른 다음에는 이 돌이 또 이제 또 부식되어서 흙이 되고 어떤 흙은 산흙이 되고 어떤 흙은 또 논흙이 되고 갯벌흙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어떤 흙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모여져 가지고 찰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찰진, 찰떡처럼 떠먹는 찰진 그런 떡을 찰떡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찰진 흙을 찰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찰흙이 돼서 그 흙을 다시 한번 불에다가 구워서 식혀놓으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 지구 덩어리를 다시 한번 재생시켜 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 그러니까, 해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돌이 되고 식어서 과정을 거쳐서 흙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불에 굽는 거는 바로 지구 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해에 돌리는 것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식어서 나왔을 적에 다시 한번 또 단단한 돌멩이가 되주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런 재생의 관계, 순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흙이라는 것은요. 예, 그거는 제가 처음 이제 81년도에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우연찮게 이렇게 우연찮게 생겨난 이제 기법인데요. 그건 바로 이제 영국에 처음 가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언어 장벽, 문화 충격,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예술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를 할까 뭐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작업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사회적 당위성이라든가 하는 여기서 제가 좌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언어 장벽, 문화 충격 플러스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그게 너무 힘든 그런 초창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내가 처음에 가서는 이제 한국에서 하던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연장해서 조금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그래서 만드는 것들 잡채 다 집어던지고 산책 갔었습니다. 원래 답답하고 힘들어서. 야정에 이제 돌아와 와서 보니까 혼자 쓰는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같이 나눠 쓰는 작업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치워놔야 되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걸 이렇게 이제 들어서 찌그러 가지고 그래서 펴봤죠. 펴니까는 펴진 부분이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먼지 묻었으니까 그 먼지 부분들은 좀 말랐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찌그러진 게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나 강하게 와서 와닿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항상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고, 이미 어떤 역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만들고 있는 건 이것은 하나의 그냥 모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은, 적어도 창작을 하는 예술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움을 또 추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흙 자체가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하니 그런 걸 떠나서 이 재료의 어떤 진실성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독특하고 아무리 특별한 그런 작품이라도 여기 와서 닿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이 흙 자체의 재질을 보여주는 이 자체가 하면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힘과 그런 그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거 이제 다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한 그 어떤 그 사회적 또는 그런 이런 곳에서 받은 그런 것들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본질을 이해해 나가는 또 그거를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는 직접적인 교감.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바로 근원에 대한 접근. 그거는 이제 물론 흙 자체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서 다 하는 그런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또한 한국이란 뭐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문화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 그 공부는 또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영국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83년 말에 불란서로 왔어요. 그리고 85년 말부터는 스위스에 또 연구가 있어서 또 그쪽에도 작업장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00년도까지는 스위스 불란서를 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연로하셨지만은 연로하신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바람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나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냥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고맙게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2000년도 보니까는 벌써 그 20여 년간의 유럽 생활이 그 시간이 꿈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 마치 무슨 슬라이드 쇼 구경하는 듯이 그러고 보니까 난 거기서 유럽에서 20여 년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작품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사회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작품이었어요. 그거는 그 작품이라는 거는 바로 바로 그 본질과 자연성의 이 본질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들 이거를 어떻게 참 보답을 해야 될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그래가 돈도 없었지만은 부자라 해서 돈이나 와장창 갖다 드린다고 해서 이게 보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내 시간을 쪼개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도 많은 시간을 더불어 갖는 것이 그래도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들한테 빚을 갚는 조그만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선 2000년도부터는 내가 시간을 딱 잘랐어요. 6개월은 유럽, 스위스와 프랑스, 그에 다른 각과 여러 돌긴 했지만은 6개월은 무조건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일이 많아가지고 중간에도 나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 분들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월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 우연찮게 이게 우연히 생겨난 그런 이름인데요. 전에 99년도에 여기 와서 불란서 어떤 분이 와서 여기 이 지역 또 내 어떤 그런 작품 세계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곳 지명 이름을 여기가 이원면 넬입니다. 넬인데 NAE 인데 이 자를 오자로 잘못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리.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다 몽따지 영상 찍어놓은 몽따지도 했다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보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왠지 그게 끌리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와서 이제 다시 또 한국에다가 가마를 바꿔 오려고 하면은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나는 유럽에서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양수고 작업장 그냥 간판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이름 붙이잖아. 무슨요 해서.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얼큰이 잘 됐다 그러면 마침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그런 실수로 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큰이 그럼 나오리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제 이것은 내리를 영문으로 잘못 표기해서 된 것인데 우선 외국 사람들한테도 발음이 편하고 내리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나오리. 그러고 보니까 나오리 해보니까 이 어감이 좋아요. 또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이런 내면 세계를 끄집어내는 어떤 정신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시켜 놓는 그게 보면은 또 이런 마음 이렇게 수련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 명상이나 돌쪽에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제 소리 이제 수련이죠. 그건 바로 이게 이제 내면 세계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소리로서의 그런 것.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감도 좋고, 의미도 다 좋고, 그래서 나오리가 그냥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추구하고 한 그런 것들은 사랑과 자연의 조화로운 교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흙 작업으로 또는 설치 작업으로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98년이나 98년에 99년인가 에 프랑스에서 대형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전. 근데 이제 새로 만든 작품들도 있었지만은 또는 이런 박물관이나 또 개인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있었고, 또 한 큰 공간에는 100일간 변화되어 나가는 설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내가 노원도 만들어서 벼도 심고, 때로는 일부 노원을 떼서 나와서 또 바닥에다 따로 떼내서 말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거기 이제 그거를 내가 리튜얼 렌터런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약간 선앙당 비스름하게 입구에다가 해서 그런 설치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제목이 The Spirit of Nature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얼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도자기 또 설치를 통해서 어떤 자연의 얼 이거는 바로 우리 한국 문화에 이렇게 배 들어간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켜 놓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 단순하게 시각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미용이라든가 또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또 장르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의 얼에 맞는
거기서 무용 하시는 분, 또 음악 하시는 분, 또 우리 그 전통 무예 하시는 분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이런 공연으로서 그 자연의 어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이분들이 왔기 때문에 따로 독일, 스위스로 또 순회를 이렇게 제가 진행해 줬었죠. 그런데 그때 와서들 보고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야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다른 행사에서 초대하고 싶다고 나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너희들 그러면 그게 무슨 컴팬이냐? 이제 무슨 이제 이런 그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무용 뭐 연극 컴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컴팬이냐? 우리는 없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떤 필요한 데를 만나서 같이 어우러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일단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The Spirit of Nature 해놓고 이거는 그 연구한 그런 그룹이나 컴퍼니나 단체가 아니고 어떤 그 필요로 한다면은 거기에는 항상 이제 그 시각미술 분야 또는 공연예술 분야의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고 어떤 자연의 얼이라는 그런 모티브가 있을 때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은 무슨 단체다 뭐다 해서 이렇게 규정짓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정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우리들은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또 이제 거기 이제 제가 하는 일 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하려고는 이제 그 후진들 또 있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요. 그러면은 후진들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좋은 행사 같은 걸 적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아티스트 그룹 나올이라는 그런 것이 생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 분야 그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될 겁니다. 좀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집사를 만나게 된 것도 이제 거기에 같이 작업 보고 했던 이제 무용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마침 내 한국에 잠깐 왔을 때 했어요. 마침 공연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갔었죠. 갔는데 이제 나중에 뒤풀이 할 적에 그 집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 공연하시는 그분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안 만나게 됐습니다. 불만이 없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또 이거 시골에서 누가 살라고 그러나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려고 사람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예를 들면 어머니와의 이런 그 관계도 쉽지 않았죠. 근데 그런 것들 다 극복했습니다. 하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부닥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부닥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부작정 피했으면은 이거는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그 딸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요즘도 그럴 겁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애들을 그 애국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애국에서 키우고 싶으려고 하려고. 근데 우리는 토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어디 여기서 보내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참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쪽 같이 여행하면서 공연이나 또는 전시 이런 강의 같은 거 같이 다니면서 어디나 아기 때부터 들고 다녔어요.
그래 또 때로는 뭐 이제 저쪽에 뭐 스위스에 있을 때는 스위스 유치원도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폴란드에 있으면 또 그쪽에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게 그냥 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예, 확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여름에 저는 이제 조금 미리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이제 약간 방학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하고 또 나중에 방학 끝나고 나서도 약간 뭐 일주일 정도 늦게 해서 이제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죠. 그러면은 방학 기간이 이런 것들이 그 요즘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의 이런 그 공부니까 공부의 연장이니까. 네, 여기서 우선 여기 그 뭐 축제는 축제고 우선 교육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딸내미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시골 어린이들은 그런 그 문화예술을 이렇게 접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작아요. 그리고 또 가끔 학교 이런 데서 해봐야 거의 기능적인 이런 것에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시골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크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애들 좀 모아서 좀 뭘 좀 해봤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 공모 사업이 뜨더라고요. 마침 그때 이제 그 집사람은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가 거기에 이제 파견 강사로서 이미 그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 지역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우리 그 통합 장르로서 그러니까 뭐 도자기 무용뿐만이 아니고 여기 녹차 뒤에 녹차 밭이 있어요. 그래서 녹차 떨대면 가서 녹차 따서 덮으면서 또 여기 차 하시는 선생님 또 모셔다가 그럼 하는 김에 도자기도 만들어서 이런 달에 또도 배워보고 또 물때가 맞으면 여기 바다 넘어가서 또 뭐 잡아다가 또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에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과 더불어서 같이 조화돼서 하나가 돼서 이것이 바로 이제 창의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자긍심 애들이 지금 대단해집니다. 애들이 변해 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그래서 참 내가 보면은 그게 난 여기서 이제 막상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난 떠났잖아요. 인천으로 또 서울로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떠나갔었는데 나는 이곳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좋은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그 가치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그게 마치 부모들한테 여러 자식들 있는 부모들한테 어떤 자식이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나름의 그 작품들의 그 얘기와 또 그 얘기들과 그 가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글쎄 내가 항상 소중히 하는 건 그 순간에 뭔가 제작하고 있을 때 그게 최고입니다. 항상 뭔가 만들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예요. 올해 여기 벌써 이 나우리 생태예술 축제가 오늘 7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태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에코아트라고 용어를 써서 사용하긴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생태예술이라는 거는 아직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여기에 유네스코에서는 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아트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학술적으로는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또 지향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교감이니까 이거는 생태계 또는 여기 이제 그 갯벌도에 이제 묻혀지면은 이 갯벌도에도 이건 생태도입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방향이 어떤 이 생태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올해부터 생태예술 축제,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어떤 이 언어의 그 개념 문제 때문에 또 여기 우리 그 조경만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그 교수님께서 와서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개념에 대한 어떤 그 고민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 이어서 너무 진지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생태 예술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라기보다는 어떤 앞으로의 작업 그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라는 하나의 이거는 숙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그 만대는 그 건드려지지 않는 그런 자연 경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이쪽 지역에 들어오면서 난 이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이 되게 되면은 우선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자연은 훼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은 이곳에 건드리지 않은 이런 자연 경관을 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했던 안 원했던 이 지역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왕에 그러면 빠른 속도로 변할 거라면은 내가 보고 싶은 자연 친화적인로 자연이 개발되기를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작년에 여기 그 야외 설치 미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점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근데 그 또한 이제 배경에는 그때 몇 년도에 있었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삼성에. 그 이후에 이제 기름을 닦기 위해서 몰려왔던 그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그래서 그때 그 기름 닦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해변가로 도는 임시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그 해안을 끼고 도는 이제 산책로 곧 솔향기길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많이 이 관광객들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근데 여기 와서 뭐 어떤 볼거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 예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들어서 그런 설치 미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여기 진입로에서 여기 솔량의 진입로에 이르는 한 500m 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안은 사실 그렇게 이런 문화 예술이 이렇게 앞서 있는 그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앞으로 이게 솔량기 구간이 태안 반도 전 구간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요. 구간마다에들 그런 설치 미술을 해가지고 이게 솔량기 길 전 구간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건 진짜로 예술이 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이제 바람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는 어떤 이런 한국에 와서 2000년도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작품 생활이 아닌데 사회생활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일인데도 너무 나한테는 이게 아주 버격해 다가오거든. 네, 고맙습니다.